피선입니다. 오늘은 오늘 진행했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 주년 기자회견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전체 이제 전문은 제가 읽고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최대한 거의 모든 발언들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이제 확실하게 정보 전달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1 주년 기자회견은 기념사와 실제 일문일답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는 약간 일반적인 모두 발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념사에서 볼 포인트는 일단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모든 국민, 국토가 성장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을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 반도체 외에도 산업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루어낼 대규모 투자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신경을 쓰면서 이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K자형 성장에 대한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뭐 국민 성장 펀드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내용의 중심은 일단은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소기업 벤처 투자 같은 것들을 좀 더 중시하겠다 요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금 1 년간 어 이 외교 성과들을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그리고 핵 잠수함 도입, 조기 전자권 회복 추진 등이 있는데 앞으로도 실용 외교를 중심으로 이러한 외교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약간 포부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하게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뭐 주가 조작 그리고 부동산 범죄 같은 민생 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 개혁 과제를 이렇게 수행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지금 투표용지 사태도 어 암묵적으로 언급한 게 아닐까, 좀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한 게 아닐까 요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복지나 의료, 치안, 재해 등등을 이제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 간접적으로 또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기념사 포인트를 제가 저번에 분석했던, 그래서 1월 달에 분석했던 신년 기자회견하고 좀 비교를 해 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했고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단어가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살짝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는 이제 5 가지의 성장 전략 요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의 포인트를 좀 정리해서 보자면 한 10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먼저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해서 "말해 달라." 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동 전쟁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마무리가 되어도 원유 시추가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유 가격 상승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좀 존재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입 다변화로 좀 해결을 했고, 그리고 이 해결하지 못한 일부 부족분은 수출 통제로 좀 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해결을 했는데 결국에 문제는 이제 물가 상승인데, 이 물가 상승 또한 원유 최고 가격제 그리고 비축유 활용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지원 등을 해서 최소한의 상승으로 막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 물가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잘 막아낸 성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 지금 화두가 되는 내용이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활용 계획, 그리고 기업의 추가 이윤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는데요. 일단 추가 세수의 경우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 이 기자님이 이제 질문을 하실 때는 이제 혹시 뭐
빚을 갚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 것이냐 요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굳이 이제 빚을 일찍 갚을 필요가 없고 그 빚을 갚는 게 미래에 봤을 때는 그게 크게 영향력이 없고 성장을 위한 어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빚을 갚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 호황이 아닐 때 그러니까 오히려 불황의 시기에 좀 우리나라가 잘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잠재 성장률 증가를 위한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공개 요게 좀 이제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의 추가 이윤에 대한 논의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현재 이슈가 되는 노조의 여러 내용들이 일리는 있으나 이제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근데 그러나 이런 논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이런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이제 합의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발전을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얼추 노조는 지금 해결이 됐죠, 삼성전자 노조는. 그래서 지금은 해결됐으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관심은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에 관련한 내용이죠. 요거는 약간 지선 패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약세, 민주당의 약세가 "이 부동산 때문이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같이 언급을 했으나 요거는 이제 담진 않았는데 일단 부동산 가격 상승의 경우에는 과거 정부 이제 전 정부의 정책이 "현재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부동산 공화국에서의 탈피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고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좀 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근데 그 해결 방안을 단순하게 이제 공급 증가나 재건축 재개발의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서 너무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어 좀 다른 방향성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는 유인책 뭐 세금 증가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공급 증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이제 지금 너무 버블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를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요런 내용도 있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보유세가 지금 우리나라가 낮은 편인데 이걸 좀 올릴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대출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주담대 대출 비율을 좀 줄여서 이거를 이제 안정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어 여러 채를 가질 수는 있게 하는데 그게 이제 상응하는 부담을 줄 수 있는 어떤 세금적인 요소를 만들 것이고 거의 이제 왜 이제 임금의 소득세는 그렇게 높은데 이런 투자에는 이 세금이 그렇게 많이 붙지 않느냐. 요게 좀 불평등하다라는 이제 언급도 하게 됩니다. 음 전세 가격 증가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로 원래 그 자신이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전세로 이걸 내놨었는데 그런 사람이 그냥 이제 매매로 집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두 개입으로 계속해서 어 "1 인 1 주택 실거주 목적만 이제 세금을 덜 내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니 이제 사람들이 매매를 결국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게 매매는 이제 그러니까 매도하는 것은 많았는데 그게 전세로는 전세 물량을 줄어드는 효과를 주면서 이게 좀 이제 "전세 가격을 증가시켰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세 가지 정도 질문이 나와서 그게 따로따로 이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방에 이제 취업 고용과 관련해서 이제 연계해서 이제 한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지방이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용 상승이 일어났고 지금 지방 대학에 지원을 했더니 나름 경쟁률이 높아진 상태고 그리고 기업한테도 지방 이전에 대한 압력을 넣는 중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에 사는 것이 수도권에 사는 것보다 더 기회가 많게 만들려고 한다. 요런 이제 좀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남과 영호남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영호남에서 이제 호남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성을 추구할 것이고 근데 새만금 기업 유치에 신경을 쓸 것이고 이 첫 성과가 현대자동차 이전이 있었다. 현대자동차 투자가 있었다. 그리고 전주는 이제 이름만이 아닌 실제로 금융 중심 도시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극 삼특 관련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충남 대전이나 대구 경북은 통합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남 광주만 통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이게 좀 이제 "엄청 잘 되진 않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 공기업 이전은 이제 어려운 일은 아닌데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전 준비 중이고 앞으로 계속 이제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이죠. 투표용지 이슈인데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근데 이게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선관위의 문제가 가장 크지만 이게 선관위의 문제만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정부의 문제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시위에 대해서 약간 좀 언급한 것 같은데 이제 부정선거와 투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다른 영역이고 이거 같이 이야기하는 순간 좀 달라진다. 그리고 청년들의 지금 참여로 인해 어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정상적인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해야지 앞으로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다. 이런 언급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국가 주권이나 기본적인 인권이 훼손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비판을 했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배를 공격했는데 그게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뭐 피해가 엄청나게 크진 않아서 막 반파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일부만 파괴되는 것이어서 이게 진짜 '공격을 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고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다면 그때는 최대한 방지하는 방향성으로 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출산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출산율이 지금 0.92로 반등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본문에 설명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일부 증가한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북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남북 관계가 현재 최악이고 근데 이 남북 관계의 최악인 상황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한 이제 방향성은 이제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북한 핵 관련해서도 이제 요번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을 하는데요. 네. 북한 핵 상황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하겠다고 핵무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 국가에서 국제 질서를 준수하는 게 중요한데 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이걸 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비핵화를 목표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율 문제인데요.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수출이 늘고 있어서 환율 하방 요인이 크게 있었으나 여기에 반대로 중동 정세 불안정성과 주식 시장의 급성장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상 그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아이고 환율 상방 요인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 시장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리가 되고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다면 환율 또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짜 뉴스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청와대가 자체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SNS나 청와대 자체로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정정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바로잡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 이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정을 하지 않는 것보다 정정을 하는 것이 훨씬 이제 옳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포인트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 대규모 투자가 어떤 식으로 할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항상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뭐 지방 거점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됐는데 그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방향성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5분 동안 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 주년 기자회견을 리뷰해 봤고요. 잘 봐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